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북면 아저씨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지난번 이어 14회째이며 사마천 사기입니다. 악법 3장 법을 간략하게 하다. 원래 항우는 송이와 함께 병사를 이끌고 북상하여 조나라를 구원하였다. 뒤에 항우가 송이를 죽이고 대신 상장군이 되자 많은 장군들과 경포 모두 항우를 추종하였다. 그 뒤 항우가 진나라 장수 왕리를 격파하고 장안을 항복시키자 제후들 모두 항우에게 기순하였다. 이때 조고가 진나라 2세 황제를 죽이고 사신을 보내 관중을 나누어 각자 왕에 오르자고 제안하였다. 하지만 패공은 그것이 조고의 거짓 진술이라고 생각하여 장량이 낸 계획대로 여기기와 육가를 파견하여 진나라 장수에게 유세하고 뇌물을 주어 유혹하였다. 그러자 진나라 장수들은 패공과 연합을 원하였다. 패공은 진나라 장수들이 느슨해진 틈을 이용하여 무관을 기습하여 함락시켰다. 패공군은 또 진나라 군사와 남전 남쪽에서 교전하였다. 패공은 다수의 의병을 배치하고 깃발을 많이 설치하여 병사가 많은 것처럼 꾸몄다. 그리고 장병들에게 지나가는 마을을 약탈하지 못하도록 은명을 내렸다. 진나라 백성들은 대단히 기뻐하였고 진나라 군대는 와해되었다. 패공은 또 남전 북쪽에서 접전하여 다시 진나라 군대를 격파했다. 이 성세를 타고 추격하여 진나라 군을 완전히 괴멸시켰다. 한나라 원년 10월 패공은 제후들에 앞서 패상에 당도하였다. 진나라 왕 자영은 백마가 끄는 흰 수레를 타고 목에 밧줄을 묶어서 황제의 옥새와 부저를 봉하고 지도방에서 항복하였다. 여러 장수 가운데 몇몇은 진왕 자영을 죽이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패공은 당초 회왕이 나를 파견한 이유는 원래 내가 관대하고 사람을 용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진왕이 이미 항복했는데 만약 그를 죽인다면 길하지 못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는 진왕을 담당 관리에게 맡기고 서쪽으로 함양에 진입하였다. 패공은 그의 계책이 매우 좋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따랐다. 11월에 항우가 과연 제후군을 이끌고 서진하여 한국관에 들어가려 했으나 관문이 닫혀 있었다. 들어보니 패공이 이미 관중을 평정한 후였다. 항우는 크게 노하여 경포 등을 파견하여 한국관을 공략하도록 하였다. 12월에 항우는 희수에 당도하였다. 패공의 자사마 조무상은 항우가 크게 화를 내고 패공을 공격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서 사람을 항우에게 보내고하였다. 패공은 자신이 관중의 왕으로 되기 위하여 자영을 성상으로 임명하였고 검은 보화도 이미 모두 그가 차지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전함으로써 항우에게 아부하여 봉상을 구하고자 했던 것이다. 범정은 항우에게 패공을 공격하라고 권하였다. 항우는 병사들을 배불리 먹여 다음날 전투를 준비하였다. 이때 항우의 병사는 40만인데 100만이라 칭했고 패공의 병사는 10만인데 20만이라 칭하여 이미 병력으로 항우에게 적수가 되지 못하였다. 이때 마침 항백이 장량을 구하기 위하여 밤에 장량을 찾아가 만났다. 그는 돌아와서 대의로서 항우를 설득하였고 그리하여 항우는 패공에 대한 공격을 중지하였다. 그리고 이튿날 패공은 100여 명의 수행기사를 데리고 말을 타고 홍문에 가서 항우를 만나 사제의 뜻을 표하였다. 항우는 이것은 패공 거대의 제사마 조무상이 한 말이요. 그렇지 않았다면 나 항우가 이런 일을 할 리가 있겠소라고 말했다. 패공은 번쾌와 장량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나 돌아왔다. 돌아온 뒤 즉시 조무상을 죽였다. 항우는 서쪽으로 진군하여 무관 함양 백성들을 살육하여 함양의 진나라 궁실을 모조리 불사르고 진하는 모든 곳을 파괴하였다. 진나라 백성은 크게 실망했지만 두려워서 감히 복종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항우는 사람을 보내고 회왕에게 보고했다. 회왕은 원래 약조에 의하여 집행하라라고 하였다. 항우는 회왕이 원래 자신을 패공과 함께 서진하여 한국관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고 대신 북쪽으로 조나라를 구원하도록 하게 하여 천하를 정탈한 이 약정에서 자신을 뒤처지게 만든 것을 원망하고 있었다. 항우는 회왕이 왕을 칭하게 된 것은 우리 집안의 향량이 옹립했기 때문이다. 그는 어떤 공로도 없는데 어떻게 약정을 주관할 수 있겠는가?
본래 천하를 안정시킨 사람은 여러분 장군들과 나 항옥이다라고 말하고 회왕을 거짓으로 존중하는 체하며 어조로 추전하고 실제로는 그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유방과 항우의 운명적인 대결. 정월의 항우는 스스로 서초 폐왕이 되어 양과 초의 국운을 손에 넣고 평성을 도부로 정하였다. 또한 원래 약정을 이기고 폐공을 관중왕에 봉하지 않고 한왕으로 바꿔 파촉 한중제게 봉하고 남정에 도받도록 하였다. 그러면서 관중을 삼분하여 3명의 진나라 장수를 왕으로 세웠다. 즉 장하는 용왕으로 옹립하여 폐구를 도읍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마원을 세왕으로 하여 역양에 정도하게 하였으면 동해를 적왕으로 삼아 고노에 도읍하게 하였다. 또 초나라 장군 하구신양을 한왕으로 옹립하여 낙양을 도읍으로 삼도록 하였으며 조나라 장군 사마양은 은왕에 봉하여 조가에 도읍하게 하였고 조왕헐은 대땅에 옮겨 왕이 되게 하였으며 조나라 성상 장인은 상산왕으로 봉하여 양국에 정도하도록 하였다. 이때 한신이 한왕을 설득하였다. 항우는 공로가 있는 장군들을 모두 왕에 봉하면서 오직 대항만을 변방의 남정에 봉하였으니 이는 실제로 변방에 가둬놓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 군대의 군사들은 모두가 효산 동쪽 병사들로 밤낮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바라고 있으니 그들의 뜻이 이렇게 왕성한 때를 이용하신다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천하가 이미 평정된 후에는 백성들은 모두 안정을 구하게 되어 다시 그들을 이용할 수 없으니 차라리 지금 결정을 내리셔서 동쪽으로 출병하여 천하의 대권을 장악하십시오. 한왕은 이 말에 동의하였다. 한편 항우는 항고관을 나서면서 사자를 보내 의제를 전도하게 하면서 옛 제왕은 반드시 강의 상류에 기거하셨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사자를 보내 의제를 장사의 치면으로 옮기도록 하고 의제의 행차를 재촉하였다. 군시들은 점차 의제를 배반하게 되었고 항우는 곧 몰래 형산왕과 임진강에게 의제를 습격하도록 하여 강남에서 그를 죽였다. 항우는 전영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제나라 장군 전도를 제왕으로 봉하였다. 전영은 붕괴하여 스스로 제왕이 된 뒤 전도를 죽이고 항우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리고 팽울에게 장군의 직인을 주어 양에서 군사를 일으켜 초나라에 대항하도록 하였다. 초나라는 소공실을 파견하여 팽울을 공격하도록 명령했으나 팽울은 오히려 그를 크게 격파했다. 8월 한왕이 한신의 계략을 실행에 옮겨 고도로부터 관중으로 회군하여 장안을 척결하였다. 장안은 진창에서 한나라 군대에 맞섰지만 패하여 도망쳐다가 호지에서 멈추어 다시 싸웠지만 또 실패하여 패구를 도망쳤다. 이때 항왕은 북쪽으로 제나라를 공략하였는데 전영이 성황에서 맞섰다. 전영은 패하여 평원으로 도주했는데 평원의 백성들이 그를 죽이고 제나라 각지 사람들이 모두 초나라에 투항하였다. 하지만 초나라 병사들이 제나라 성읍을 모두 불사르고 자녀들을 포로로 잡아가자 제나라 사람들은 모두 분노하여 다시 초나라를 배반하였다. 이때에 한왕은 옹왕, 세왕, 적왕, 운왕 그리고 한왕 등 5제후의 병사를 제압하고 평성에 진입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항우는 곧 군사를 이끌고 제나라를 떠나 노현을 거쳐 호릉을 거쳐 소현에 도착 한나라 군과 평성 영벽 동쪽의 수수에서 격전을 벌였다. 이 전투에서 한나라가 대패하고 수많은 군졸들이 죽임을 당하여 그 시체가 강물을 막는 바람에 수수가 흐르지 못할 정도였다. 항우는 패인해서 한왕의 부모 처자를 잡아 군중에 두고 인질로 삼았다. 이때 제후들은 초나라가 강성하고 한나라가 패하는 것을 보고 모두 다시 한나라를 배반하여 초나라에 기선하였다. 세왕 사마원도 초나라로 도망쳤다. 이때 여우의 오빠 주여우는 한나라를 위하여 병사를 거느리고 하읍에 머물러 있었다. 패전한 한왕은 하읍으로 가서 병사들을 소집한 후 탕현에 주둔하였다. 한왕은 서진하여 양땅을 격려하여 우연에 당도한 뒤 알자 수하를 국왕왕 경포가 있는 곳으로 보내 말했다. 그대가 경포로 하여금 군사를 일으켜 초나라의 반기를 들 수 있다면 항우는 틀림없이 멈춰서 경포를 공격할 것이다. 항우를 몇 개월 붙잡아 놓을 수 있다면 나는 반드시 천하를 얻을 것이다. 수하가 국왕왕 경포를 설득하자 경포는 과연 초나라의 반기를 들었다. 이에 초나라는 용제를 파견하여 경포를 공격하게 하였다. 한왕은 형량 남쪽에 주둔하고 용도를 수축하여 항화와 연결하고
오창의 식량을 차지하였다. 항우와 1년이 넘도록 서로 대치하였다. 항우는 자주 한나라의 용도를 차지하여 한나라군은 식량이 부족하였고 항우는 마침내 한왕을 포위하였다. 한왕은 강화를 요청하여 형량 서쪽 지역을 한나라에 떼어주도록 요청하였으나 항우는 거부하였다. 한왕은 형량에서 도망쳐서 관중에 들어간 뒤 사졸들을 모아 다시 동진하려고 하였다. 이때 원성이 한왕에게 그러하였다. 한나라와 청나라가 형량에서 대치한 지 몇 년째인데 그동안은 한나라는 항상 곤란에 처해 있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대왕께서 무관으로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항우는 반드시 병사를 이끌고 남쪽으로 와서 대왕의 군대를 공격할 것입니다. 항우는 한신임이 하복의 모든 병사들을 이끌고 제나라와 조나라의 군대를 격파했으며 이어서 초나라 공격에 나선다는 소식을 듣자 용주와 준안의 두 장군을 파견하여 한신을 공격하도록 하였다. 그동안 한나라 군사들은 여러 차례 초나라 군대에게 싸움을 걸었으나 초나라 군대는 도무지 싸움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한나라 진영에서 사람을 보내어 5일 동안 계속하여 초나라 군대에서 욕설을 퍼붓자 대사마 조군은 마침내 크게 경로하여 병사를 거느리고 사수를 건넜다. 병사들이 사수를 반쯤 건너고 있을 때 한나라 군사들이 갑자기 기습에 나서 초나라 병사들을 대파하고 초나라의 금은 보화와 재물을 모두 빼앗았다. 이 전투에서 대패한 대사마 조구와 장사 사마는 사수에서 자결하였다. 항우는 수양에서 조구의 패전 소식을 듣고 곧바로 회군하였다. 당시 한나라 군사들은 형량 동쪽에서 종리배를 포위하고 있었는데 항우의 군대가 도착하자 모두 급히 후퇴하여 험준한 고산지대로 철수하였기 때문에 항우는 추격하지 못하였다. 한신이 제나라를 격파한 뒤 사람을 보내 한왕에게 제나라는 초나라에 붙어있는 나로서 그 힘이 너무 작아 만약 과항을 세우지 않는다면 나를 안정시킬 수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전하자 화가 난 한왕이 한신을 공격하려고 했다. 그러나 장량이 차라리 이 기회에 그를 저항으로 봉하여 스스로 자신을 위하여 싸우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책입니다. 라고 권하자 한왕은 장량에게 인수를 주대하고 가서 한신을 대왕에 오르도록 하였다. 용저의 패전 소식을 듣고 두려워진 항우는 위 사람 무섭을 한신에게 보내 설득하였으나 한신은 듣지 않았다. 오랜 대치에서 휴전으로 초나라와 한나라는 오랫동안 대치했으나 승부가 나지 않았다. 젊은이들은 오랜 전쟁에 연증을 냈고 노약자들은 굴량군반을 하여 병들고 지쳐 있었다. 어느 날 한왕과 항우는 광무산 계곡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말을 걸었다. 항우는 한왕에게 단독으로 도전하여 1대1로 승부를 겨루자고 제안하였으나 그러나 한왕은 항우의 재상을 열거하여 말하였다. 나는 인의로 군대를 이끌고 제후군을 따라 흉폭한 도적을 토벌하고자 하며 형벌을 받은 죄인들을 파견하여 그대 항우를 죽이도록 할 것이니 어찌 내가 스스로 힘들게 그대와 싸울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자 항우는 분기탱천하여 숨겨놓았던 세뇌를 발사하여 한왕을 명중시켰다. 한왕은 가슴에 상처를 입었지만 도리어 발을 쓰다듬으면서 저 역적이 나의 발가락을 쏘았구나 라고 말하였다. 한왕이 상처 때문에 누워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였지만 장량은 한왕에게 일어나 순시하면서 사졸들을 위로하여 군심을 안정시킴으로써 초나라가 이를 틈타 공격하여 한나라를 제압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한왕이 일어나서 군대를 순시하인데 병세가 심하여서 곧 말을 달려 성고로 들어가 휴식하였다. 항우는 군대를 해산하고 동쪽으로 돌아갔다. 한나라 5년 고조는 제후군과 함께 초나라 군대를 공격하여 해하에서 항우와 승부를 겨루었다. 마침내 한신은 30만 군사를 거느리고 초나라군과 정면으로 맞섰다. 한신의 부장 공장군은 좌측에 병사를 배치하고 비장군은 우측에 병사를 배치했으며 한왕은 뒤쪽에 있던 주발과 시장군이 한왕의 후방에 진을 쳤다. 항우의 병사는 약 10만이었다. 이것으로 책 읽기를 마치겠습니다.